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연사입니다. 올해 2020년 경제학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저희 역시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비교적 넉넉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 신축년에도 많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감사의 의미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2020년 경자년에는 제가 또 유튜브에서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를 해서 광고가 탑재되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정보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또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강리치부동산 블로그인데 제가 2015년 부동산을 이제 오픈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었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그렇게 모르겠지만 오늘 날짜를 보니까 130만 7,052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사랑에 꾸준히 보답드리기 위해서 블로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부동산은 별로 좀 줄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 남은 기간 동안 동양철학 또는 동양학에 대한 여러 가지의 원점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나누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해서 흑석동에서 있었던 중요 이슈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흑석동 부동산을 먼저 보시면 자, 아크로가 저희가 상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한강리치부동산 사무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크로 백이동 상가에 있고요. 코너에 있고요. 어쨌든 아크로는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34평 기준으로 20억이 넘은 아파트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죠. 그래서 어쨌든 20억이 넘는 아파트. 물론 좋은 아파트를 말하겠지만 한강보유고는 좋은 거는 20억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26일 날 7구역이죠. 아크로 리바임과 롯데캐슬이 같이 이게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 3구역 일반 분양 뜨거웠었죠. 청약 가점 만점자도 한 명이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던 지역이고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까지 청약 가점 당첨자 이벤트를 행사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가 3구역이고 여가 9구역입니다. 그런데 3구역은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 일반 분양이 호황을 이루었다라는 좋은 일과 또 하나는 이제 조합원에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합 집행부 자 일반 분양이라는 거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 집행부의 교체가 있었다. 그 다음에 9구역도 집행부 교체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 가처분까지 나왔지만 비대위 쪽에서 승리한 걸로 일단은 현재는 보여주고 관련 영상도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시공사 롯데가 쓰는데 계약을 해지를 했다. 물론 여기 9구역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재 비례율 153%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업성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비관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사업성은 좋은데 여기에 얼마만큼 조합원들에게 기대에 눈높이에 맞춰서 시공사가 명품으로 만들어낼 건지 그래서 앞으로 흑석동에 또 명품 단지가 또 하나 탄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실 건 없고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구역입니다. 2구역은 이제 동의율이 71%까지 얻었었는데요. 자, 72%에서 75%를 얻어야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난색을 표했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월세를 잘 받고 있는데 이걸 재개발로 인해서 그걸 뺏기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타겟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공재개발로 신청을 했을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공공재개발로 하면 아마 67.5%인가요? 67%만 얻으면 하기 때문에 현재 71%가 거둬져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만 승인이 되면 조합이 설립돼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흑석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도 잘 개발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핫한 뜨거운 데가 이게 11구역이 있어요. 11구역. 이 11구역. 11구역은 자, 이 흑석역과 동작역이라는 더블 역세권의 장점이 있고 길가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로 접근성이 좋다. 88도로라든가 접근성이 좋다라고 해서 또 11구역이 나름대로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3구역, 9구역, 2구역, 11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 다음에 아크로가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생겼다. 이런 이슈가 큰 이슈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센츄로 1차, 여기 센 2차, 센 1차, 푸르지오. 여기도 덩달아서 2010년에서 2012년 입주한 걸로 굉장히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돼가죠. 굉장히 여기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역 중에 하나다. 아울러서 덩달아서 여기 UM이라든가 동양, 청호, 그렇죠? 그 다음에 한강현대, 명수현대 이런 것도 이런 아파트도 덩달아서 가격이 많이 뛰었다. 특히 한강현대와 명수현대는 이 도로까지 접해 있고 옛날에 흑석동에 재개발 전에 명품 흑석동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였죠. 그런데 현재는 이제 여기에 이게 재건축이 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갈 건지 여기에 관한 이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뜨거웠다. 이걸 좀 더 이제 보시면 제가 흑석동을 좋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자, 보시면 자, 여기가 흑석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포 1, 2, 4주구입니다. 반포. 여기가 한남동이겠죠? 여기가 용산, 이촌, 여의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남산이죠? 안산에, 풍수에서 안산에 해당됩니다. 좌청룡, 우백호. 그렇죠? 뒤에 설악산이 있고, 국립묘지가 여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로는, 좋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흑석동이 아크로가 7억 정도 했을 때, 2015년에 7억 정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붙여서. 그랬을 때 제가 입주할 때 13억 간다고 이야기했던 이런 게 다 앞으로는 이제 한강변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한강변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이 한강변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흑석동은 당분간 그렇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 각 구역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의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보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특히 부동산 대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실 때는 제가 자료를 대부분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이 참고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관심 있는 거를 치시면 치시갖고 검색하시면 여기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1년도
부동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차는 만들었어요. 크게 목차는 설명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양도세는 중과죠. 중과. 과세한다. 그래서 뭐 거주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하는데 이 5가지 정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종부세. 역시 이것도 강화되죠. 그래서 종부세도 중과된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시는 분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합소득세인데 이거는 세율을 42에서 45% 올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임대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청약 분양 관련해가지고 뭐 거주 뭐 여러 가지 기간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전매 제한 금지하고 3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해서 조기 공급한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를 한다든지 그렇고 재건축에는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거에 대해서 실효성을 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목차 전적인 목차는 이렇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보면 2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거주 요건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80%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유만 하면 됐습니다. 보유. 거주 요건은 필요가 하지 않았어요. 보유만 하면 이 80%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절반을 쪼개가지고 전자칠판을 제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하나 마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전자칠판 하는데 처음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80% 이거 잘못됐네. 이거 80%를 연 40% 두 개를 쪼갰어요. 뭐냐면 자, 옛날에는 보유하면 80%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80%짜리를 어떻게 한다? 40% 줄였어요. 거주 요건을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40%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전세 끼고 오랫동안 전세세를 놓으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80%만큼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기 가서 살지 않으면 보유만을 갖고는 최대 40% 혜택만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또 일정 기간 10년 이상 살아야 40%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양도세를 그만큼 혜택 받는 게 적다. 그만큼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죠. 자, 옛날에 이게 양도 차익을 3억에 주고 샀는데 13억짜리가 됐다 집이.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된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10억.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내가 전세 끼고 3억에 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전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죠. 갖고 있었으면 자, 양도 차익이 10억이 됐지만 10년 이상 갖고 있었다. 그러면 80%를 공제 주니까 뭐예요? 8억을 빼겠죠. 그러면 요 부분만큼 뺐어요. 만큼.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 2억이었죠.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니까 세금 혜택이 정말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걸 쪼개겠다. 그래서 자, 보유로 40%, 거주로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지 않으면 앞으로는 거주만 하면 40%만 혜택을 보는 거죠. 이 부분만. 그러면 자, 10억 중에서 4억만 혜택 보고 나머지 뭐예요? 6억은 어떻게 되죠? 내가 살지 않았다면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은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던 것을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낸다면 세액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그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요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주식에서 단타 치죠. 짧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1년 동안
1년 동안 예컨대 집을 하나 전세 끼고 5천 들여서 3억짜리 2억 5천 전세 끼고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컨대 4억에 팔았어요. 그럼 내 돈은 5천을 투자했지만 1억을 벌었잖아. 1억을. 그렇죠? 이런 경우 1년 내에 옛날에 2, 3억씩 오를 때도 있었잖아요. 흑석동에. 물론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을 벌었으면 옛날 같은 경우는 40%니까 4천만 원 세금 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 5천만 원 세금 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년 미만이면은 옛날에는 기본세율이었어요. 그러니까 6에서 42%, 이 구간별로 냈거든요. 그런데 40%. 그러니까 5천 세금 내고 4천 세금 내고 2년 내에 집 하나 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갖고 있어야만 기본세율인 6에서 42%. 이거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표는 이 그림은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별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단타 치는 그런 경우를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인데, 자, 법인은 기본세율이 10에서 25% 법인세율을 내요. 여기다가 10%만 내면 되는데, 몇 퍼센트로 올렸다? 20%로 냈다. 그래서 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의 추가세율을 10에서 20% 올려가지고 그만큼 세금으로 10%를 더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옛날에는, 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이 하나. 그 다음에 분양권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하나만 갖고 1주택으로 봐서, 근데 9억 이하고, 그 다음에 2년 보유라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안 냈죠. 양도세를 안 냈어.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그런데 자, 이거를 분양권으로 주택을 바꾸겠다는 건 뭐죠? 이게 주택과 분양권을 하나씩 보면 뭐예요?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자, 2주택은 뭐다? 기본세율에다가 뭐다? 지금은 20%를 추가로 더 세금 더 내야 돼. 기본세율 플러스. 뒤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세율에다 20%를 추가로 내야 되고 3주택 같은 경우는 30%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근데 9억 이하면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권을 사가지고 주택도 갖고 있고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투기 목적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양도차익 환수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인데, 자,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매물 유도를 위해서 언제까지냐면 6월 1일까지,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어요. 6월 1일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자, 6월 1일, 우리가 6월 1일 뭐냐면, 대상이 뭐냐면, 요것도 포함되지만, 종부세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려면 5월 30일 전에 처리를 하셔야 돼요. 6월 1일부터, 우리 세금 기준 날짜는 뭐이다? 6월 1일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하려면 잔금을 5월 30일 이전에 처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주택이라든가 입주권은 뭐냐면 1년 미만 있죠. 양도세요. 자, 70%를 매겨버려요.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거의 먹을 게 없죠. 자,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기본세율이 돼요. 주택인 경우 그래요. 자, 입주권은 뭐냐면 요거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분양권은 뭐죠? 요거는 일반 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분양. 그래서 일반 분양은 70에서 60%로 세금을 가져가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운계약서에 대한 다운계약서에 대한 유혹이 많죠. 이 다운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어떻게 한다? 이 10에서 몇 프로로? 20%로 올리고 20%에서 30% 세 주택 이상인 경우는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부세 보겠습니다. 종부세도 올해 종부세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셨죠? 종부세에 대한 상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 이 그냥 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서울은 조정대상 이상이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부세는 하나 갖고 있다.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기초공제가 9억이에요. 만약에 주택을 두 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6억으로 내려갑니다. 기준이 내려가요. 법인은 이제는 없어요. 이 공제해 주는 게.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공제가 없다. 주택 하나만 갖고 있으면 9억, 두 개 갖고 있으면 6억, 법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율이 1.2%에서 6%까지 세금을 매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주택과 2주택 이하를 볼게요. 자, 서울에서 주택이 하나 있다. 1주택, 2주택. 그러면 자, 집이 하나가 15억짜리 하나 갖고 있다. 우리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죠? 똘똘한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공제가 얼마다? 9억이에요.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이 6억이죠.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1주택이면은 자, 현재 12월 16일 이후로 한다고 하면 6억이면은 의뢰 구간이 여기죠. 0.8. 그럼 요거는 480만 원 세금 내는 거죠. 480만 원. 아마 아크로 40평대, 46평대, 15억대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을 종부세로 냈을 겁니다. 근데 2주택이다. 그러면 자, 하나가 15억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조그마한 걸 하나 갖고 있어요. 3억짜리를.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8억이죠. 18억인데 두 개 갖고 있으니까 두 개를 갖고 계신 분은 6억을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이거는 9억을 공제해 주는데 두 개 갖고 계신 분은 6억을 공제를 해줘요. 6억을 공제해 주면 빼면 12억이에요. 근데 구간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2주택 이상이니까. 자, 12억이면은 구간이 여기죠. 2.2%예요. 2.2%. 그러면 12억에 2.2%면 2%면 2,400이죠? 240. 합치면 대충 2,640만 원 정도 세금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이 3억짜리 하나 더 조그마한 거 갖고 있다가 똑같은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을 480만 원 내는데 3억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더 갖고 있는 바람에 세금을 요만큼을 더 내야 되죠. 그러면 대충 2,200 정도 더 내는 거잖아요. 2,200만 원 세금을. 요거를 10년 동안 내면 어떻게 돼요? 2억 2천. 갈수록 종부세율은 올라가요. 그러면 요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처리를 하셔야 맞거나 아니면 이거를 징역. 자, 종부세는 뭐다? 종부세는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별로 하기 때문에 인별과세라고 하죠. 인별과세. 사람별로 하기 때문에 징여를 짜금하는 거는 징여를 해버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리겠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리고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해서 올릴 거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이죠. 95%까지 적용을 하겠고 그렇게 하겠다. 점점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요율이 올라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금액이 15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크로를 예를 들면 46평짜리 105동에 예를 들면 현재는 15억대예요. 15억대.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올려버리면 뭐 18억, 19억 계속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34평 기준으로 아마 종부세율이 아마 100만 원 내외로 아마 내셨을 거 아는 거거든요.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건 아마 이제 10억 정도 아마 평가받지 않을까 싶어요. 제 느낌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 유튜브에서 잘했다고 했어요. 법인은 공제가 없어요. 자. 왜 이런 내용이 기본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없고 두 번째 6%예요. 그러면 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이걸로 볼게요. 자 법인 자 법인은 무조건 단일세율 요거예요. 요거 하나 공제도 없어요. 자 법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세금을 아까 15억짜리 하나 있고 9억짜리가 있다고 하다. 그러면 이거 24억이죠. 이 사람이 두 채 갖고 있으면 24억에서 공제 6억 빼버리면 18억이 돼요. 18억이면 여기 구간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3.6%예요. 요거는 5천 얼마 나올 것 같은데요. (18억에) 0.036 하면은 6,480만 원이에요. 세금이.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하나 갖고 있고요. 요거를 법인으로 돌려버렸어요. 법인으로. 법인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 많죠? 그럼 법인으로 돌렸을 때 법인은 뭐냐면 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5억을 그대로 가고 몇 프로? 6%로. 그럼 15억에 6%면은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나는 집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인별이기 때문에 안 내겠죠. 9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세금을 안 내게 해서 9억짜리 내 앞으로 돌려놓고 15억짜리는 법인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세금이 9천만 원.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6,480만 원. 더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법인이 비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갖고 있는 거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 강남에 보면은 퇴직하시고 돈도 없는데 종부세만 내라고 하니까 좀 반발감을 갖고 계신 분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예컨대 강남에 20억짜리를 갖고 있다. 20억. 근데 나이가 75세고 보유한 지가 15년이다. 보유. 그러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냐? 자, 20억이면 마이너스 9억을 빼면 한 채라고 했을 때 11억이에요. 11억. 자, 11억. 21억이라고 할까요? 그냥 계산해 줄게. 21억이면 10억이 되겠죠. 아니, 19억이라고 할게요. 19억. 19억짜리가 있으면 9억 빼버리면 10억이 되겠죠. 10억. 10억. 그런데 이분이 75세 이상이면 40%를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15년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0%예요. 근데 이게 합계가 80%라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합치면 90%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다 보면 체크를 좀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근데 어쨌든 80% 볼게요. 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10억이잖아요. 아니, 종부세 과세 기준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80% 공제해버리면 8억을 공제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이에요. 2억과 10억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되면 아까 한 분은 2억이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한 분은 그러니까 공제를 받으면 2억이었기 때문에 0.6%면 1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0억이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1.2%. 그러면 1200만 원이에요. 120만 원, 1200만 원이면 거의 1100만 원 차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혼자
홀로 1주택을 갖고 나이가 있고 그러면은 세금을 낼 일이 크게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상한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이제 이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세법개론에 잠깐 배울 때, 이거 종합소득세 할 때 외웠던 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이배부 사기근.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그런가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뭐 원고를 받고 그런 거예요. 강의를 하고 특별해서 3.3%가 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총 합친 금액이라는 거죠. 총 합친 금액이 예컨대 8,8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세금이 552만 원으로 뛴다. 이 얘기죠. 그렇죠? 3억, 우리가 이제 꿈에 그리는 연봉 1억이다. 그러면은 여기 포함되겠죠. 그렇죠? 여기 8,8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1억에서 8,800만 초과되면 1,200이죠. 1,200이 35%? 그럼 420만 원이에요. 420만 원 더하면은 942만 원이죠. 세금이. 연봉 1억이면 942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저것 다 띄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5억, 저기, 5억 초과된 부분에서 42% 단일세율로 했었는데, 지금은 10억을, 넣어가지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옛날처럼, 그 다음에 10억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45%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양도세도 아마 여기 해당될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중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자, 전월세 신고제. 자, 지금까지 신고는 뭐다? 매매만 신고를 했어요. 매매만 실거래 신고라고 해서.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 이제 뭐다? 전월세도 한다는 거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번잡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6월 1일부터 신고를 해라. 다만 고시원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좋겠죠. 내가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자, 보증보험은 2018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 임대사업자는 1년 유예를 지었어요. 2021년 8월 18일부터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 다만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보증보험이라는 건 뭐죠? 내가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를 대비한 거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약간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75대 25예요. 이거는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 자,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이다. 보증금이.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보증보험이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7만 5천 원은 임대인 내고 2만 5천 원은 임차인 낸다. 임차인도 낸다. 이게 낸다. 안 내는 게 아니고 75대 25%로 쪼개져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임대주택은 부기 등기한다고 하는데, 부기 등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등기부에 보면 여러분들 표제부라는 게 있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가 있죠. 요거는 이제 전체 물건에 관한 상황이고, 갑구에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시면 항상 등기부 등본 그걸 띄워주죠. 거기에 보시면 갑구, 을구 다 보여주고, 확인 설명서에 뭐 저당이 있으면 없다 다 쓰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쨌든 임대사업자가 됐으면은 등기부에다가 부기등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갑구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구에다가
부기 등기를 해서 이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주택이다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떼보신 분은 임차인이 이 집 등기부등본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구나라고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장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 분양. 이제 요거는 이제 청약 하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보시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게 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당첨되신 분한테는 뭐예요? 특혜를 준 거죠. 가격을 저가에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거죠. 그 대신에 거기에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단 거기에 몇 년간? 2년인가요? 뭐 5년, 3년 이렇게 있잖아요. 3년, 5년, 2년 이런 식으로 살아라. 실제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시세, 인근 시세 80%보다 안 되면 굉장히 혜택을 싸게 준 거죠. 싸게 준 거기 때문에 오래 살아라. 5년 살아라. 80에서 100%면 3년 살아라. 민간 택지는 좀 더 완화시켜서 80% 미만인 경우는 3년, 80에서 100%인 경우는 2년. 이 기간 동안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뺏기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고 이사할 경우는 토지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우선 매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고팔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전매제한 위반자에서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을 해요. 옛날에는 이제 위장 전입을 허위, 뭐 임신 진단 발급 등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했으나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 제한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언제부터? 2월 19일부터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또 10년간 자격이 제한한다. 알선자도 포함한다. 그래서 전매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년간 입주 자격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고 이거 우리가 수분양자라고 하죠. 수분양자. 이 수분양자로부터 이걸 다시 사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이거를 전매하는데 전매. 그럴 경우 옛날에는 뭐 6개월 있었다가 지금은 2년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거를 전매 제한 위반자가 위반하게 되면 10년 동안 입주 자격이 제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제 그 서울에 대한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혜택을 좀 열기를 식히자. 그래서 미리서 사전 청약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역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양주에 왕숙과 왕숙2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자전거 도로 저희 가다 보면 남양주 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남양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왕숙천을 지나더라고요. 그 왕숙인가 봐요. 왕숙, 왕숙2. 하남의 교산, 인천의 계양, 고양 창릉. 여기에 이렇게 정확히 지역은 지도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서호릉 아시죠? 서호릉 그쪽에 뭐 경계 지역이라고 해요. 부천, 대장,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가 과천, 안산의 장상 이런 게 있다고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인데 요거는 뭐냐면 옛날에 기본소득 있잖아요. 월 평균소득이 100에서 12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 기본소득에서 일정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올렸다는 거죠. 그만큼 혜택 보는 사람이 많게 해주겠다. 뭐다? 130에서 140인가요? 130에서 140%까지 올렸다는 거죠. 100에서 120%에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그만큼 요 부분만큼을 더 늘려서 청약을 받게 해주겠다. 이 구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탈락자하고 뭐 추천을 한다는데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전 하자 보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입주를 해서 사전 승인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요. 사전 승인만 받으면 준공 나기 전이라도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살면서 하자보수를 했죠. 아크로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이 하자보수를 살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입주 입주일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를 해라. 입주 전 하자보수를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더 깨끗하고 확실한 물건으로 살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전 입주 예정과 사전 방문. 와서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사전 방문하죠. 그럴 경우도 이렇게 실시하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뭐냐면, 입주가 언제인지.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를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입주 예정이 막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사 계획도 쓰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공급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재건축은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주 요건이에요. 거주 요건. 자,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라. 2년 이상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도 뭐냐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허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청산당합니다. 청산당하면 왜 불리하죠? 프리미엄이 없어져요. 프리미엄이. 그렇죠? 자, 우리가 아파트 감정가가 예컨대 재건축 같은 거 아파트 감정가가 10억이다. 근데 그게 거래가 25억에 거래된다. 그럼 뭐예요? 중간에 P가 15억이라는 거죠. 요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인데, 요거는 어쨌든 헌법재판소 요거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합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되는 이런 재건축 부담금을 맡게 되는 그러한 뭐 주로 강남 쪽이 많이 되겠죠. 그런 거 하고 금액이 이제 강남 쪽은 커지고 나머지 외부는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죠. 요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도 되니까 요건 제가 잘 모르는 단지들이고, 그래서 강북은 보면 별로 안 비싸요. 뭐 1000에서 1290 뭐 이런데 강남은 5억, 6억 막 이래요. 7억.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다.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시행으로 해서 뭐냐면 주택가의 공시 비율 차이를 반영하여 부담금을 산정 기준을 한다. 그래서 뭐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에 주택가격의 공시 비율 차이를 두어서 부담금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도 이제 뭐냐면 기존에 뭐 서면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현재 실사를 좀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철근 부식도라든가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을 현장 조사를 의무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지금 경장에서 내년에 신축년 넘어가는 해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이제 흑석동 부동산 현황,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부동산 제도 변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올려놓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한강 리치 부동산 블로그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한강 리치 부동산에 오시면, 여기 구역에 뉴스가 다 있습니다. 뉴스,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들, 부동산 뉴스 보시면 신문에 있는 부동산 뉴스 같은 거 개괄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상담은 해드리지만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좀 상담을 제한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블로그라든가